엄마 아니면 전 회사 그만둬야 해요. 딸이 눈물까지 보이며 매달렸어요. 하지만 제 무릎은 이미 한계였죠.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그러더군요. 계속 이러시면 수술하셔야 합니다. 3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쌍둥이 손주를 돌봤어요. 아침 7시부터 밤 9시까지. 주말도 없이요. 그런데 어느 날 딸 집에서 우연히 본 통장 내역. 육아도우미 비용 절약 100만 원. 그 돈으로 명품 가방을 사고 해외여행을 다니더군요. 더 충격적이었던 건 딸이 친구에게 보낸 카톡이었어요. 엄마가 공짜로 애 봐주니까 완전 꿀이지 키읔키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나는 딸의 엄마가 아니라 무급 육아 도우미였구나.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이 영상은 실제로 많은 할머니들이 겪고 계신 이야기예요. 손주 사랑은 크지만 몸은 점점 힘들어지고, 그런데 자녀들은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죠. 혹시 이 영상을 보시면서 우리 집 얘기네 하고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이순자 할머니의 진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새벽 6시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을 떴어요. 허리를 조심스럽게 펴며 침대에서 일어나는데 무릎에서 둔한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아이고, 작은 신음이 새어나왔지만 옆에서 자는 남편을 깨울까봐 재빨리 입을 다물었죠. 서랍에서 낡은 무릎 보호대를 꺼내 착용했어요. 이제 이것 없이는 하루를 시작할 수가 없었습니다. 3년 전만 해도 이런 건 필요 없었는데 쌍둥이 손주들을 돌보기 시작하면서부터 무릎이 이렇게 됐죠. 거울을 보니 65세 이순자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언제 이렇게 늙었나 싶을 정도로 주름이 깊어졌고 머리카락 사이로 새치가 더 많아진 것 같았어요. 오늘도 힘내자. 혼잣말을 하며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남편 철수 씨 아침 식사를 챙기고 손주들 먹일 과일도 준비하고 점심 도시락까지 싸야 했죠. 시계를 보니 6시 40분. 7시까지 딸 집에 도착해야 했습니다. 여보, 나갔다 올게. 조심해서 다녀와. 몸 좀 사려가면서 해. 남편은 항상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배웅했어요. 지하철을 2번 갈아타고 딸의 아파트에 도착하니 정확히 7시였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딸 민지가 서둘러 문을 열었어요. 엄마, 빨리 들어오세요. 저 회의 있어서 일찍 나가야 해요. 그래, 어서 가. 애들은? 아직 자요. 8시쯤 깨울 거예요. 오늘 점심은 냉장고에 있는 거 데워주시고요. 아, 그리고 준이 기저귀 다 떨어져 가니까 마트 좀 다녀오세요. 알았어. 애들 낮잠은 꼭 2시에 재워주시고 간식은 3시 반에요. 아, 맞다. 서진이 피부 발진 났으니까 보습제 자주 발라주세요. 말을 쏟아내는 딸의 얼굴엔 여유가 없었어요. 머리를 묶으며 현관으로 향하는 딸의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죠. 우리 딸도 참 바쁘게 사네. 엄마, 전 9시쯤 들어올 거예요. 저녁은 해놓으셔도 되고 안 해놓으셔도 돼요. 문이 닫히는 소리. 그리고 고요. 32평 아파트 안에 저 혼자 남겨졌습니다. 거실을 둘러봤어요. 장난감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고 소파엔 빨래가 수북이 쌓여 있더군요. 일단 정리부터 해야겠네. 무릎을 굽혀 쪼그려 앉아 장난감을 주우려는데 또다시 무릎에서 찌릿한 통증이 왔어요. 으윽. 손으로 무릎을 짚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이럴 때마다 드는 생각이 있었죠. 내가 언제까지 이럴 수 있을까?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괜찮아. 손주들 예쁜 거 보면 다 잊혀지니까. 8시 10분. 방에서 아이들 깨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매의 애.
할매의 쌍둥이 손주 준이와 서진이가 비몽사몽한 얼굴로 문을 열고 나왔어요. 그 순간 모든 피로가 싹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아가들 일어났네? 할매한테 와봐. 두 아이가 달려와 제 품에 안겼어요. 우리 강아지들 너무 예뻐. 이 순간만큼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무릎이 아픈 것도, 허리가 끊어질 것 같은 것도 다 잊을 수 있었죠. 그렇게 하루가 시작됐어요. 아침 식사를 먹이고, 이 닦이고, 옷 갈아입히고. 할매, 나 저거 입고 싶어. 할매, 나도. 그래, 할매가 입혀줄게. 3살짜리 쌍둥이를 씻기고 옷 입히는 데만 1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사이 제 허리는 3번이나 삐끗했어요. 오전 내내 아이들과 놀아주고 점심을 먹이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점심 먹이는 것도 전쟁이었죠. 할매, 나 이거 싫어. 나도 싫어. 그럼 이거 먹을래? 이건 맛있어. 싫어. 한 숟가락 먹이기 위해 10분씩 걸렸어요. 식탁 바닥엔 흘린 음식물이 가득했고 제 옷에도 국물이 튀었습니다. 에휴, 빨래가 또 늘었네. 오후 2시 낮잠 시간. 두 아이를 재우고 나니 온몸이 녹초가 됐어요. 소파에 앉아 잠시 쉬려고 했지만 눈에 들어오는 건 산더미 같은 빨래와 설거지였습니다. 지금 안 하면 언제 하나. 다시 일어나 세탁기를 돌렸죠. 빨래를 개고 바닥을 닦고 저녁 준비를 시작했어요. 창밖을 보니 어느새 해가 기울고 있더군요. 벌써 5시네. 오후 5시 반 아이들이 낮잠에서 깼습니다. 또다시 간식을 주고 놀아주고 저녁을 먹였어요. 할매, 나 배 안 고파. 나도. 그래도 조금만 먹어야지. 엄마 오시면 또 배고프다고 할 거면서. 할매가 해주는 게 제일 맛있어. 준이가 해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한마디에 또 힘이 났죠. 그래, 이 맛에 하는 거지. 밤 8시 50분. 아이들을 씻기고 잠옷을 입히고 나니 온몸의 뼈마디가 욱신거렸어요. 무릎은 이제 제대로 구부러지지도 않았습니다. 소파에 앉아 다리를 주무르고 있는데 현관문이 열렸죠. 엄마, 아이들 잘 있었어요? 딸이 퇴근했어요. 응, 잘 놀았어. 밥도 잘 먹고. 아유, 고마워요, 엄마. 엄마 아니면 전 일 못해요. 딸이 제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그 순간 가슴 한편이 뿌듯했죠. 그래. 내가 이렇게라도 도와줘야 우리 딸이 일할 수 있지. 밤 9시 10분.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 자리에 앉자마자 온몸의 긴장이 풀렸어요.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오늘도 잘 버텼네. 무릎을 쓰다듬었죠. 보호대 위로도 느껴지는 뜨끈한 열감. 내일은 좀 나아지겠지.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알고 있었어요. 내일도 모레도 똑같을 거라는 걸. 집에 도착하니 남편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고생했어. 밥은 먹었어? 응, 애들 먹이면서 먹었어. 무릎은 괜찮아? 괜찮아. 거짓말이었죠. 하지만 남편한테까지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았어요. 침대에 누우니 온몸이 바닥으로 꺼지는 것 같았습니다. 눈을 감았죠. 내일도 7시까지 가야 하는데 그렇게 하루가 끝났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죠. 그렇게 한 달이 흘렀어요. 매일 아침 7시, 저녁 9시, 지하철을 타고 딸 집을 오가는 일상이 반복됐습니다. 어느새 제 무릎 보호대는 2개로 늘어났죠. 양쪽 무릎 모두 1개였어요. 할매, 오늘도 왔어? 아침마다 저를 반겨주는 손주들의 환한 웃음. 그 웃음 하나로 버텼습니다. 하지만 몸은 정직했어요. 점점 더 아파졌죠. 어느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손주들 재우고 집에 가려는데 딸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엄마, 이번 주말에 애들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주말, 토요일, 일요일 다? 네. 제 대학 동창들이 모임이 있어서요. 하루만이요. 그래, 알았어. 토요일에 올게. 감사해요, 엄마. 정말 하루만요. 딸이 환하게 웃으며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순간 가슴 한편이 아팠지만 내색하지 않았어요. 친구들도 만나야지. 우리 딸도 숨 좀 쉬어야 하니까. 토요일 아침 남편 철수 씨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오늘도 가? 주말인데. 응, 민지가 모임이 있대. 당신도 좀 쉬어야지. 매일 가는 것도 모자라 주말까지. 괜찮아. 손주들 보는 게 힘든 게 아니라 행복한 거야. 남편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엔 안타까움이 가득했죠. 딸 집에 도착하니 민지가 예쁘게 화장하고 외출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엄마 왔어요? 애들 밥은 냉장고에 있고요. 기저귀는 어제 사뒀어요. 저 저녁 늦게 들어올게요. 그래, 천천히 다녀와. 고마워요, 엄마. 딸이 신나는 표정으로 문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저 혼자 남겨졌죠. 주말의 육아는 평일보다 더 힘들었어요. 아이들이 집에서만 놀다 보니 지루해하고 떼쓰고 울고. 할매, 밖에 나가고 싶어. 나도. 그래, 할매가 데리고 나가줄게. 유모차에 쌍둥이를 태우고 아파트 단지 놀이터로 갔습니다. 계단을 오르내릴 때마다 무릎에서 뚝뚝 소리가 났어요. 이러다 정말 큰일 나겠네. 하지만 아이들의 웃는 얼굴을 보면 그런 생각도 잊혀졌습니다. 놀이터에서 다른 할머니를 만났어요. 어머, 할머니도 손주 돌보시나 봐요? 네, 쌍둥이라 좀 힘들긴 한데. 뭐, 그래도 예쁘죠. 아이고, 쌍둥이라니. 저는 하나도 힘든데. 매일 보세요? 네, 평일은 매일이고 오늘처럼 주말에도 가끔요. 세상에, 몸은 괜찮으세요? 그 질문에 대답이 막혔어요. 괜찮아요. 또 거짓말을 했습니다. 저녁 7시, 아이들을 먹이고 씻기고 나니 온몸이 흠뻑 젖을 정도로 땀이 났어요. 소파에 앉아 숨을 고르고 있는데 딸한테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오늘 너무 늦을 것 같아요. 2차 가기로 했어요. 11시쯤 들어갈게요. 애들 재워주세요. 11시. 시계를 봤죠. 이제 겨우 7시였어요. 4시간을 더 있어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할매, 엄마 언제 와? 준이가 물었어요. 엄마 좀 늦게 오신대. 할매랑 자자. 할매랑 자는 게 좋아. 아이들은 좋아했지만 저는 점점 지쳐갔어요. 밤 11시 20분. 딸이 들어왔습니다. 엄마, 애들 잤어요? 응, 9시에 재웠어. 아이고, 고생하셨어요. 오늘 정말 재밌었어요. 친구들 만난 지 진짜 오래됐거든요. 딸의 얼굴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어요. 그 모습을 보니 힘들었던 게 조금은 괜찮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우리 딸도 가끔은 이렇게 즐거워야지. 하지만 그건 시작이었어요. 다음 주 화요일 딸이 또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이번 주 토요일도 괜찮으세요? 또 무슨 일인데? 제 회사 워크숍이에요. 참석 필수라서. 그래, 알았어. 감사해요, 엄마. 그렇게 매주 주말마다 일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친구 모임, 회사 워크숍, 남편 회식, 헬스장. 어느새 저는 주 7일 육아를 하고 있었습니다. 남편과 단 하루도 제대로 쉬지 못했죠. 한 달이 더 지났어요. 어느 날 저녁 딸이 신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다음 주에 저희 유럽 여행 가요.
유럽? 언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요. 5일간요. 5일? 네. 신혼여행도 제대로 못 갔었잖아요. 이번에 회사에서 포상휴가 줘서요. 엄마, 그 기간 동안 애들 좀 봐주시죠? 딸의 눈이 반짝였어요. 그 눈을 보니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알았어. 그래, 다녀와. 아, 엄마 최고. 사랑해요. 딸이 제 볼에 뽀뽀를 했어요. 하지만 저는 막막했습니다. 5일을 어떻게 버티지? 그날 밤 집에 돌아와 남편에게 말했어요. 여보, 다음 주에 민지네가 유럽 여행 간대. 5일 동안 애들 봐달래. 5일? 당신 혼자? 응, 안 돼. 당신 무릎 상태 알잖아. 병원 예약도 잡아놨는데. 미뤄야지 뭐. 남편이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순자야, 당신 건강이 더 중요해. 딸한테 다른 방법 찾아보라고 해. 그게 어디 쉬워? 어린이집 대기는 아직 한참 남았고. 그래도 남편의 목소리에 걱정이 가득했지만 저는 이미 마음먹은 상태였어요. 5일만, 5일만 버티면 돼. 여행 가는 월요일 아침, 딸 부부는 캐리어를 끌고 나가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엄마, 정말 감사해요. 다녀와서 선물 사올게요. 그래, 조심히 다녀와. 애들 걱정 말고. 엄마가 계시니까 안심이에요. 애들 부탁해요. 문이 닫혔어요. 그리고 쌍둥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의 애. 엄마 어디가? 엄마 곧 오셔. 할매랑 재밌게 놀자. 하지만 아이들은 하루 종일 엄마를 찾으며 울었어요. 달래고 달래고 또 달래고. 그날 밤 저는 거의 잠을 못 잤습니다. 둘째 날, 준이가 새벽 3시에 배탈이 났어요. 할매, 배 아파. 어디 보자. 토하고 설사하고 또 토하고. 밤새 아이를 돌보느라 한숨도 못 잤어요. 새벽 5시 서진이도 깼습니다. 할매, 나도 배 아파. 아, 둘 다 걸렸구나. 병원에 데리고 가야 했지만 새벽 5시엔 문을 연 소아과가 없었어요. 혼자 두 아이를 돌보며 아침을 기다렸습니다. 무릎은 이미 감각이 없었죠. 셋째 날, 병원에서 약을 타왔지만 아이들은 계속 보챘어요. 할매, 엄마 보고 싶어? 나도. 엄마 곧 오셔. 조금만 참아. 하지만 딸은 그 사이 SNS에 에펠탑 사진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행복해 보이네. 다행이다. 그렇게 생각하려 했지만 가슴 한편이 서운했어요. 나도 여행 가고 싶다. 넷째 날, 무릎 통증이 극에 달했어요. 진통제를 먹고 버텼지만 걸을 때마다 비명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소파에 앉아 무릎을 주무르고 있는데 휴대폰이 울렸어요. 남편이었습니다. 여보, 괜찮아? 응. 목소리가 왜 그래? 아픈 거 아니야? 아니야. 그냥 좀 피곤해서. 당장 들어와. 내가 가서 대신 볼게. 괜찮아. 내일이면 끝이야. 전화를 끊고 눈물이 났어요. 내일만 버티자. 5째 날 금요일, 딸 부부가 돌아왔습니다. 엄마, 다녀왔어요. 너무 좋았어요. 캐리어를 끌고 들어오는 딸의 얼굴은 햇볕에 그을려 있었어요. 애들은 어땠어요? 잘 있었죠? 응. 중간에 배탈 났었는데 괜찮아. 아이고, 힘드셨겠다. 그래도 엄마가 계셔서 안심하고 다녀왔어요. 딸이 제 어깨를 토닥였어요. 그리고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엄마, 이거 선물이에요. 프랑스에서 산 향수. 고맙다. 하지만 저는 향수보다 5일 동안의 휴식이 더 간절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 몸은 천근만근이었고 무릎은 제대로 구부러지지도 않았어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언제 쉴 수 있을까? 그때 옆자리 광고가 눈에 들어왔어요. 유럽 패키지 여행 마이너스 단돈 200만 원. 200만 원. 문득 계산이 됐습니다. 딸이 절약한 육아도우미 비용 한 달에 100만 원. 3년이면 3,600만 원. 그 돈으로 유럽을 몇 번 갈 수 있었을까?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그런 생각하면 안 돼. 손주가 더 소중하지. 하지만 가슴 한편에선 작은 서운함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도착했어요. 남편이 깜짝 놀라며 달려왔습니다. 여보, 왜 이렇게 됐어? 거울을 봤죠. 눈 밑엔 다크서클이 진하게 깔려 있고 얼굴은 헬쑥해져 있었어요. 괜찮아. 좀 피곤한 것뿐이야. 괜찮긴 뭐가 괜찮아. 당장 병원 가야 해. 내일 가볼게. 침대에 쓰러지듯 누웠습니다. 눈을 감았죠. 그런데 이상했어요. 분명 너무 피곤한데 잠이 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엔 계속 딸의 환한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유럽에서 찍은 사진 속 딸은 너무 행복해 보였어요. 나도 저렇게 웃어본 게 언제였더라? 그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뭔가가 올라왔습니다. 외로움이었을까요? 서운함이었을까요? 아니면 지쳐버린 마음이었을까요? 나는 정말 괜찮은 걸까? 처음으로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어나려는데 무릎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신음이 절로 나왔습니다. 남편이 깜짝 놀라 달려왔죠. 여보, 괜찮아? 무릎이 안 움직여. 그것 봐. 내가 뭘 했어. 당장 병원 가자. 남편이 다급하게 옷을 챙겼어요. 하지만 저는 시계부터 봤습니다. 오전 7시. 딸 집에 가야 하는 시간이었죠. 여보, 나 민진에 가봐야 해. 지금 그게 중요해? 당신 몸이 먼저야. 하지만 애들은 하루 이틀 민지가 알아서 해. 당신은 병원부터 가. 남편이 처음으로 화를 냈어요.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정형외과 대기실. 주변을 둘러보니 저 같은 할머니들이 가득했어요. 모두 무릎을 감싸고 허리를 숙인 채 앉아 있었습니다. 53번 이순자님, 진료실로 들어오세요.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의사 선생님은 제 MRI 사진을 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순자님, 무릎 연골이 거의 다 닳았어요. 그게 무슨 뜻인가요? 과도한 무리로 인한 연골 손상입니다. 쪼그려 앉거나 무거운 걸 드는 일, 계속 걷는 일, 이런 걸 계속하셨죠? 네. 손주들을 돌보느라. 의사는 한숨을 쉬었어요. 지금이라도 멈추셔야 합니다. 이대로 가시면 6개월 안에 수술대에 오르셔야 해요. 수술? 이요? 인공관절 수술 말입니다. 그것도 양쪽 무릎 다요. 머리가 하얘졌어요. 처방전을 받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멍하니 서 있는데 옆에서 누군가 말을 걸었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돌아보니 비슷한 나이의 할머니였어요. 아, 네. 저도 아까 진료받았어요. 무릎 연골 다 닳았다고 하더라고요. 저도요. 손주 돌보시나 봐요? 저도 그래요. 쌍둥이 손주 3년째 돌보는데. 어머, 저도 쌍둥이에요. 순간 반가웠어요. 나만 이런 게 아니구나 싶었죠. 할머니와 병원 근처 카페에 앉았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7시부터 밤 9시까지 봐요. 할머니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저도요. 요즘엔 주말에도 보고. 아이고, 저도 그래요.
우리 딸이 엄마 나 친구 만나야 해 이러면 거절을 못 하겠더라고요. 맞아요. 딸 얼굴 보면 안 된다는 말이 안 나와요. 할머니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 따님이 고맙다는 말은 자주 해요? 네, 가끔은요. 그럼 다행이네. 우리 딸은 그것도 잘 안 해요.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속 뭔가가 흔들렸어요. 민지도 그런가? 할머니,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 요즘 너무 힘들어요. 할머니가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그런데 더 힘든 건 내 인생이 없다는 거예요. 평생 남편 뒷바라지하고 자식 키우고 이제 좀 살까 했는데 또 손주 키우기예요. 내 인생은 언제 사나 싶어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 떨림이 제 가슴까지 전해졌습니다. 저도 요즘 그런 생각 들어요.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털어놓았죠. 친구들이 여행 가자고 해도 못 가요. 손주 봐야 해서요. 남편이랑 영화라도 보러 가고 싶은데 그것도 못 해요. 맞아요, 맞아요. 할머니가 제 손을 꽉 잡았어요. 우리가 나쁜 할머니는 아니잖아요. 그치? 네. 두 할머니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나도 내 인생을 살고 싶다. 그런 생각이 이기적인 걸까?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남편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땠어? 의사 선생님이 뭐래? 수술할 수도 있대. 계속 이러면. 뭐? 수술? 남편의 얼굴이 굳었어요. 순자야, 이제 그만해. 딸한테 말해야 해. 내가 말할게. 당신은 더 이상 매일 봐줄 수 없다고. 안 돼. 왜? 민지가 일 그만둬야 할지도 몰라. 어린이집 대기가 아직 멀었다고 했어. 남편이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여보, 딸이 소중해? 당신이 소중해? 둘 다 소중하지. 지금은 선택해야 할 때야. 당신 몸이 완전히 망가지기 전에. 남편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그 모습을 보니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어떻게 해야 하지? 딸에게 말하고 싶었어요. 엄마도 힘들다. 이제 좀 쉬고 싶다. 하지만 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엄마가 안 봐주면 저 어떡해요? 눈물 흘리던 딸의 모습. 에이, 그냥 조금만 더 참자. 그렇게 생각하려 했지만 몸은 더 이상 거짓말을 하지 않았어요. 무릎이 욱신거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딸에게 전화가 왔어요. 엄마, 오늘 안 오세요? 벌써 7시 30분이에요. 아, 미안해. 엄마가 어제 병원 갔었거든. 병원? 왜요? 어디 아프세요? 무릎이 좀. 의사 선생님이 쉬래. 엄마, 그럼 오늘 못 봐주시는 거예요? 딸의 목소리에 당황함이 묻어났어요. 미안해. 오늘은 좀. 엄마, 저 오늘 중요한 회의 있어요. 어떡해요? 그럼 오늘만. 갈게. 정말요? 고마워요, 엄마. 어서 오세요. 전화를 끊고 한숨이 나왔어요. 또, 목말했네. 딸 집으로 가는 지하철 안. 무릎이 너무 아파서 계속 서 있을 수가 없었어요. 자리를 찾아 앉으려는데 젊은 사람들이 다 앉아 있었습니다. 노약자석엔 젊은 남자가 휴대폰만 보고 있었죠. 괜찮아. 조금만 참으면 돼. 손잡이를 꽉 잡고 버텼어요. 그런데 지하철이 급정거를 했습니다. 으악! 중심을 잃고 비틀거렸어요. 무릎에 힘이 풀리면서 바닥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다행히 옆 사람이 붙잡아줬죠. 할머니, 괜찮으세요?
네, 고맙습니다. 그 순간 눈물이 핑 돌았어요. 내가 왜 이러고 있는 거지? 딸 집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여는 순간 딸이 황급히 나갔어요. 엄마, 늦어서 죄송해요. 전 먼저 갈게요. 그래. 대답도 제대로 못하고 딸은 사라졌어요. 혼자 남은 거실. 소파에 털썩 앉았습니다. 5분만, 5분만 쉬었다가 애들 깨우자. 눈을 감았죠. 그런데 그 순간이었어요. 할매의 애. 준이가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아, 우리 준이 일어났네? 할매, 배고파. 나도. 서진이도 나왔어요. 쉴 틈도 없구나. 다시 일어섰습니다. 무릎에서 뚝뚝 소리가 났죠. 그날 하루도 어떻게 지나갔는지 몰라요. 아이들 밥 먹이고 놀아주고 재우고 로봇처럼 움직였습니다. 저녁 9시 딸이 돌아왔어요. 엄마, 오늘도 고생하셨어요. 응. 엄마, 무릎은 좀 어때요? 괜찮아. 또 거짓말을 했어요. 다행이다. 그럼 내일도 오실 수 있으시죠? 그래. 딸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웃을 수가 없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지하철에서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스쳐 지나가는 불빛들, 그 불빛만큼이나 제 인생도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았어요. 나는 뭘 하며 사는 걸까? 65년을 살았습니다. 결혼해서 남편 뒷바라지하고 자식 키우고 이제 손주까지. 내가 원한 건 뭐였더라?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너무 오래전에 묻어버린 꿈들. 여행을 가고 싶었고, 그림을 배우고 싶었고, 친구들과 수다 떨고 싶었던 것 같은데, 언제부터인가 그런 꿈들은 사치가 되어버렸죠. 집에 도착했어요. 현관문 앞에서 한참을 섰습니다. 들어가기가 싫었어요. 들어가면 또 내일이 오고, 내일이 되면 또 딸 집에 가야 하니까. 언제까지 이래야 하는 걸까?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어요. 딸에게 문자를 쓰려고 했습니다. 민지야, 엄마 이제. 하지만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안 돼. 딸이 힘들어할 텐데. 문자를 지웠습니다. 그리고 한숨을 쉬며 현관문을 열었죠. 남편이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여보, 딸한테 말했어? 아니, 왜? 못하겠어. 딸이 너무 힘들어할 것 같아서.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당신이 쓰러지면 그때는 어쩔 건데? 모르겠어. 생각해봐. 당신이 정말 수술하게 되면 그때는 누가 손주를 봐? 남편의 말이 맞았어요. 제가 쓰러지면 아무도 손주를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럼 지금이라도 말해야 하는 건가?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천장을 보며 계속 생각했습니다. 내일 딸한테 말해볼까? 엄마도 쉬고 싶다고. 주 3일만 봐줄게 라고.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무서웠습니다. 딸이 실망할까봐. 딸이 엄마 그럼 저 어떡해요? 하고 울까봐. 그 모습을 볼 자신이 없었어요. 내일 용기를 낼 수 있을까?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무릎은 계속 아팠고 마음은 계속 무거웠어요. 그렇게 밤은 깊어갔습니다. 내일이 두려웠지만 동시에 뭔가 말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죠. 작은 결심이 가슴속에서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이 먼저 일어나 아침 식사를 차려놨어요. 여보, 일어났어? 밥 먹어. 어머, 당신이 왜? 당신 어제 얼굴 보니까 너무 피곤해 보이더라고. 오늘은 내가 해줄게. 테이블에 앉으니 따뜻한 미역국이 놓여 있었습니다.
국을 한 숟가락 떠먹는데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고맙다는 말도 제대로 못 듣는데 남편은 이렇게 챙겨주네. 여보, 응? 오늘 딸한테 말해봐. 이제 매일은 못 봐준다고. 그래야겠지? 응, 내가 같이 갈게. 내가 옆에서 있어줄게. 남편의 손이 제 손을 꽉 잡았어요. 그 온기가 용기를 주었습니다. 오전 10시 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네, 엄마. 민지야. 엄마가 할 말이 있어서 오늘 저녁에 너희 집에 아빠랑 같이 가도 될까? 네. 무슨 일이에요? 엄마 목소리가 왜 그래요? 아니야, 큰일은 아니고. 그냥 얘기 좀 하고 싶어서. 알겠어요. 오늘 일찍 들어올게요. 전화를 끊고 한숨을 쉬었어요. 잘할 수 있겠지? 남편이 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괜찮아. 내가 있잖아. 저녁 7시. 딸의 집 앞에 섰어요. 초인종을 누르는 손이 떨렸습니다. 어서 오세요. 딸이 문을 열었어요. 거실에는 사위도 함께 있었습니다. 어머님, 장인어른, 안녕하세요. 그래, 잘 지냈니? 다들 소파에 앉았어요. 분위기가 묘하게 무거웠습니다. 딸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엄마, 무슨 일이에요? 혹시 어디 많이 아프신 거예요? 아니야. 그게 아니라 말문이 막혔어요. 남편이 제 손을 꽉 잡아줬습니다. 민지야, 사실은 심호흡을 했어요. 엄마 무릎이 많이 안 좋아졌어. 병원에서 이대로 가면 수술해야 한대. 네, 수술이요? 딸의 얼굴이 굳었어요. 그래서 미안하지만 이제 매일은 못 봐줄 것 같아. 주 3일 정도만. 엄마, 딸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미안해. 엄마도 정말 보고 싶은데 몸이 안 따라줘서. 엄마, 그럼 저는 어떡해요? 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어린이집 대기는 아직 4개월이나 남았어요. 제가 회사 그만두면 우리 생활비는 어떻게 해요? 그건 말이 막혔습니다. 사위가 끼어들었어요. 장모님, 저희도 이해는 합니다. 근데 너무 갑작스러우셔서. 갑작스럽다고 남편이 처음으로 말했습니다. 3년 동안 매일 봐줬는데 그게 갑작스럽다고? 그게 아니라 저희가 준비할 시간이. 준비는 무슨. 우리 집사람 무릎 망가지는 동안 당신들은 뭐 했어? 남편의 목소리에 화가 섞였어요. 분위기가 험악해졌습니다. 여보, 진정해. 진정하긴. 당신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내가 다 봤어. 남편이 딸을 바라봤어요. 민지야, 내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기나 해? 알아요. 그래서 항상 고맙다고 했잖아요. 고맙다는 말로 되는 게 아니야. 내 엄마는 지금 수술 직전이라고. 딸이 눈물을 터뜨렸어요. 저도 알아요. 엄마가 힘든 거 알아요. 근데 저도 어쩔 수 없잖아요. 민지야, 제가 회사 그만두면 우리 집은 월급이 반토막 나요. 대출금도 갚아야 하고 애들 키워야 하고 저도 힘들어요. 딸이 울며 말했습니다. 엄마만 힘든 줄 아세요? 저도 매일 야근하고 주말에도 일하고 엄마가 안 계시면 정말 저는 끝이에요. 그 모습을 보니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미안해. 엄마가 왜 미안해요? 제가 미안하죠. 딸이 얼굴을 묶고 흐느꼈습니다. 한참을 아무도 말이 없었어요. 쌍둥이들이 방에서 엄마 하고 부르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사위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제가 재택 근무를 좀 더 늘려볼게요. 그럼 주 2, 3일은 제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네. 그리고 장모님이 3일만 봐주시면
어떻게든 해볼게요. 딸이 고개를 들었어요. 당신이 회사에서 허락해줄까? 말해볼게. 장모님 무릎 상태 말씀드리면 이해해 주실 거야. 사위의 얼굴이 진지했습니다. 남편이 사위를 바라봤어요. 고맙다, 동호야. 아니에요, 장인어른. 저희가 너무 의지한 거죠. 죄송합니다. 사위가 고개를 숙였어요. 딸도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엄마 힘든 줄도 모르고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아니야. 엄마가 미안해. 그럼 이제부터 주 3일만 오시는 거죠? 월수금? 그래. 괜찮겠니? 해봐야죠. 어쩔 수 없잖아요. 딸의 목소리에 아쉬움이 묻어났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해하려는 노력도 보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남편이 제 손을 잡았어요. 잘했어. 용기 낸 거. 그런가? 그럼, 이제라도 말한 게 어디야. 하지만 마음 한편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딸의 우는 모습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내가 너무 이기적인 건가?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휴대폰을 보니 딸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엄마, 오늘 죄송했어요. 제가 너무 떼쓴 것 같아요. 엄마 몸 챙기세요. 사랑해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우리 딸, 착하긴 하구나. 하지만 동시에 불안했습니다. 정말 주 3일로 괜찮을까? 딸이 너무 힘들어하는 거 아닐까?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며칠 후 월요일, 주 3일 육아의 첫날이었어요. 딸의 집에 가니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엄마 오셨어요? 응, 애들은? 지금 동호가 봐주고 있어요. 동호야, 출근해. 사위가 서둘러 나갔어요. 장모님, 다녀오겠습니다. 그래, 조심히 가. 딸도 회사 갈 준비를 했습니다. 엄마, 오늘은 3시에 일찍 들어올게요. 내일은 동우가 재택이라 괜찮고요. 그래, 알았어. 그럼 잘 부탁드려요. 딸이 나가고 다시 아이들과 단둘이 남았어요. 예전과 달라진 게 있었습니다. 시간이었어요. 월수금만 오니까 화목은 쉴 수 있었죠. 화요일 아침, 침대에서 여유롭게 일어났어요. 알람도 맞추지 않았는데 눈이 저절로 떠졌습니다. 아, 오늘은 안 가도 되는구나. 묘한 안도감이 들었어요. 남편과 함께 천천히 아침을 먹었습니다. 오늘 뭐 할 거야? 글쎄, 병원이나 가볼까? 그래, 같이 가자. 오랜만에 남편과 단둘이 나들이를 했어요. 병원에서 물리치료를 받았습니다. 이순자님 많이 좋아지셨네요. 이 정도면 수술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정말요? 네, 무리만 안 하시면요.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았어요. 다행이다. 치료를 마치고 남편과 카페에 들렀습니다. 여보, 커피 한잔 할까? 그러자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평일 낮에 카페, 여유롭게 앉아있는 사람들. 나도 이렇게 살 수 있구나. 작은 행복이었지만 소중했습니다. 하지만 수요일이 되자 다시 불안해졌어요.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오늘 좀 힘드네요. 동우가 재택인데 회의가 계속 있어서 애들 제대로 못 봐요. 그래, 괜찮겠니? 어떻게든 해야죠. 딸의 목소리에 피곤함이 가득했어요. 엄마, 그래도 이번 주까지만. 다음 주부터는 괜찮을 거예요. 그래, 힘내. 전화를 끊고 마음이 불편했어요. 내가 너무 이기적인 건가? 금요일 저녁, 딸의 집에서 하루를 마치고 나오는데 딸이 붙잡았어요. 엄마, 잠깐만요. 왜? 딸이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이거
받으세요. 이게 뭔데? 열어보니 현금 50만 원이 들어 있었어요. 이게 무슨? 엄마, 그동안 정말 고마웠어요. 당연하게만 생각했는데, 이제라도 감사함을 표현하고 싶어서요. 민지야, 엄마 병원비 쓰시고 맛있는 것도 사드시고 그러세요. 딸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고마워. 우리 딸, 두 사람은 꼭 껴안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지하철 안, 봉투를 꺼내봤어요. 50만 원. 3년 동안 공짜로 봐줬는데, 이제야 주는 돈.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고마우면서도 씁쓸했습니다. 이게 맞는 건가? 하지만 동시에 딸이 변하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조금씩 알아가고 있구나. 그날 밤 남편에게 봉투를 보여줬어요. 여보, 민지가 줬어. 그래, 우리 딸이 이제 철이 들었나 봐. 근데 나 이거 받아도 되는 걸까? 당연하지. 당신이 3년 동안 한 일 생각하면 이것도 적어. 남편의 말이 맞았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은 여전히 불편했습니다. 돈을 받으니까 더 미안하네. 시간이 흘렀어요. 주 3일 육아가 한 달째 이어졌습니다. 딸도 점점 적응하는 것 같았어요. 사위가 재택을 늘리고 주말엔 둘이서 힘을 합쳐 아이들을 봤습니다. 장모님, 이제 좀 괜찮아진 것 같아요. 사위가 밝게 말했어요. 다행이다. 처음엔 힘들었는데 하다 보니 요령이 생기네요. 그래, 잘하고 있어. 하지만 어느 날 딸에게서 급한 전화가 왔어요. 엄마, 내일 갑자기 회의 잡혔는데 동우도 출장 가야 해요. 어떡하죠? 내일은 화요일인데? 알아요. 근데 정말 급해서요. 엄마, 내일만 봐주실 수 있으세요? 민지야. 제발요, 엄마. 이번 회의 놓치면 제 승진이 날아가요. 딸의 목소리가 절박했어요. 알았어. 내일 갈게. 고마워요, 엄마. 정말 내일 딱 하루만이에요. 전화를 끊고 한숨이 나왔어요. 또 시작되는 건가?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남편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또 가는 거야? 어쩔 수 없잖아. 딸이 승진이 걸렸대. 조심해. 이렇게 하나씩 늘어나면 또 원래대로 돌아가. 알아. 내일 딱 하루만. 하지만 가슴 한편이 무거웠어요. 정말 하루만 끝날까? 예감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예감은 틀리지 않았어요. 다음 날 화요일, 약속대로 딸의 집에 갔어요. 엄마, 정말 고마워요. 딱 오늘만요. 그래, 알았어. 회의 잘하고 와. 네, 저녁 일찍 들어올게요. 딸이 서둘러 나갔습니다. 혼자 남은 거실. 아이들은 아직 자고 있었어요. 잠깐 커피나 한 잔 마셔야겠다. 주방으로 갔습니다. 커피를 내리는데 식탁 위에 놓인 서류가 눈에 띄었어요. 이게 뭐지? 집어들었습니다. 신용카드 명세서였어요. 무심코 내용을 봤는데, 눈이 커졌습니다. 루이비통 명품 매장 250만 원, 프랑스 항공권 380만 원, 호텔 드라 폐 숙박 180만 원, 미슐랭 레스토랑 45만 원. 이게 다 뭐야? 손이 떨렸어요. 유럽 여행 때 쓴 돈들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서류 밑에 통장이 있었습니다. 통장을 왜 여기 놓고 갔지? 열어봤어요. 그리고 그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매달 100만 원씩 적금 입금내요. 육아도우미 비용 절감분이라고 메모가 적혀 있었어요. 3년 동안 36개월 3,600만 원. 이게 무슨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식탁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내가 공짜로 봐준 그 시간들이 돈으로 환산하면 3,600만 원이었다고. 통장을 다시 봤습니다. 적금 만기일 2026년 3월. 목표 금액 5천만 원. 용도 아파트 구입 계약금. 아파트 구입 계약금. 딸은 그 돈으로 더 큰 집으로 이사갈 계획이었어요. 저한테는 한 번도 말하지 않고요. 손이 떨려서 통장을 제자리에 놓을 수가 없었어요. 그때 휴대폰이 바닥에 떨어져 있는 게 보였습니다. 딸의 휴대폰이었어요. 급하게 나가느라 놓고 갔구나. 집어 들려는데 화면이 켜졌습니다. 카카오톡 알림이 떠 있었어요. 친구 수진 오늘 저녁 와인바 갈래? 요즘 스트레스 풀어야지. 그 아래 대화 내역이 보였습니다. 무심코 읽게 됐어요. 딸어 요즘 진짜 피곤해 죽겠어. 수진 왜? 애들 때문에? 딸 응 엄마가 주 3일만 봐주신다고 해서 진짜 난리남. 수진 헐 왜? 그동안 매일 봐주셨잖아. 딸 그러게. 무릎 아프다고 하시는데 뭐 어쩌라고 유유. 수진 그래도 공짜로 봐주시잖아. 키읔키읔키읔. 딸 그니까 키읔키읔 엄마 덕분에 우리 완전 꿀 빨았지. 수진 인정 키읔키읔 우리는 애 맡기려면 매달 100만 원 나가는데. 딸 그 돈 아껴서 우리 3년 동안 3천만 원 넘게 모았어. 수진 대박 키읔키읔키읔 그럼 너네 아파트 갈아타는 거 가능하겠네? 딸 응 올해 안에 계약하려고. 수진 부럽다 진짜. 근데 엄마한테는 말 안 하는 거야? 딸 말하면 또 뭐라고 하실 것 같아서. 그냥 조용히 키읔키읔. 수진 키읔키읔키읔키읔 똑똑하네. 휴대폰을 떨어뜨렸어요. 쿵.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너무 컸습니다. 하지만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공짜로 꿀 빨았다고. 입술이 떨렸어요. 3천만 원 모았다고.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방에서 아이 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할매의 애. 기계적으로 일어났습니다. 방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할매, 배고파. 그래. 아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하지만 눈물이 나오려고 했어요. 참아야 해. 애들 앞에서 울면 안 돼. 부엌으로 가서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손이 계속 떨렸죠. 아이들 밥을 먹이면서도 머릿속은 온통 그 대화로 가득했어요. 공짜로 꿀 빨았다. 3천만 원 모았다. 엄마한테는 말 안 한다. 숟가락을 놓쳤어요. 땅,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할매, 왜 그래? 아, 아니야. 괜찮아. 숟가락을 주워 들었어요. 하지만 손은 계속 떨렸습니다. 그날 하루가 어떻게 지나갔는지 기억이 나지 않아요. 로봇처럼 움직였어요. 아이들 놀아주고 밥 먹이고 재우고. 하지만 마음은 멍했습니다. 나는 딸에게 뭐였을까? 엄마가 아니라 무급 도움이었나?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저녁 6시. 딸이 돌아왔습니다. 엄마, 다녀왔어요. 회의 잘 끝났어요. 환하게 웃는 딸의 얼굴. 그 얼굴을 보니 가슴이 더 아팠어요. 그래, 잘 됐네. 엄마, 오늘도 정말 고마워요. 엄마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엄마, 어디 불편하세요? 아니, 괜찮아.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어요. 엄마, 저녁 먹고 가세요. 아니야, 집에서 먹을게. 그래요? 그럼 조심히 가세요. 딸이 환하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저는 웃을 수가 없었어요. 집으로 가는 지하철 안.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나는 정말 바보였구나.
3년 동안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서 무릎이 아파도 허리가 아파도 손주 사랑 하나로 버텼는데 딸에게 저는 공짜로 꿀 빨 수 있는 존재였어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남편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여보 왔어? 얼굴이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남편 품에 안겼습니다. 그리고 울었어요. 여보, 무슨 일이야? 왜 울어? 나 정말 바보였어. 무슨 소리야? 우리 딸이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한참을 울고 나서야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본 통장, 딸의 카톡 대화, 모든 걸 털어놨어요. 남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 그게 정말이야? 응, 내가 직접 봤어. 그 녀석이 어떻게. 남편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당장 전화해. 따져 물어야 해. 안 돼. 왜? 나도 모르겠어. 그냥 따지고 싶지가 않아. 남편이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여보, 당신이 당한 건 배신이야. 배신. 알아. 눈물이 또 나왔어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천장을 보며 계속 생각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너무 잘해준 게 잘못인가? 너무 사랑한 게 잘못인가? 아니면 딸이 처음부터 이런 아이였나?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새벽 3시 휴대폰을 켰어요. 딸과의 문자 대화를 스크롤해 올라갔습니다. 수십 개의 엄마 고마워요. 수십 개의 엄마 사랑해요. 하지만 이제는 그 말들이 달리 보였어요. 진심이었을까? 아니면 나를 계속 이용하기 위한 말이었을까? 휴대폰을 내려놨습니다. 옆에서 남편이 뒤척였어요. 여보 앉아? 응. 잠이 안 와. 나도. 화가 나서 잠이 안 와.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이제 그만해. 더 이상 딸 집에 가지 마. 그럴 수 있을까? 당연하지. 당신이 이렇게 배신당했는데. 하지만 손주들은 손주고 뭐고 지금 중요한 건 당신이야. 남편의 목소리에 절박함이 묻어났어요. 하지만 저는 결정할 수가 없었어요. 딸을 미워하고 싶었지만 미워지지 않았습니다. 화가 났지만 동시에 슬펐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 하지?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엔 계속 딸의 카톡 대화가 맴돌았습니다. 엄마 덕분에 우리 완전 꿀 빨았지. 그 돈 아껴서 3천만 원 넘게 모았어. 엄마한테는 말 안 한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딸이었어요. 엄마, 오늘 수요일이잖아요. 몇 시에 오세요?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대답을 해야 하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엄마, 안 받으세요? 전화를 받지 못했어요. 그냥 휴대폰을 내려놨습니다. 벨소리가 계속 울렸지만 받을 수가 없었어요.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거지? 남편이 부엌에서 나왔어요. 전화 안 받았어? 못 받겠어. 잘했어. 당분간 받지 마. 하지만 애들은 딸이 알아서 해. 우리가 왜 책임져? 남편의 말이 맞았어요. 하지만 가슴 한편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손주들 얼굴이 떠올랐어요. 할매, 사랑해. 그 말이 자꾸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나, 어떡하지? 눈물이 또 났어요. 오전 10시, 딸에게서 또 전화가 왔어요. 이번엔 남편이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아버지, 엄마 어디 계세요? 전화를 안 받으셔서.
어머니는 지금 좀 안 좋으셔. 왜요? 무슨 일이에요? 남편이 잠시 말을 멈췄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지야, 너 어제 집에 통장이랑 휴대폰 놓고 갔지? 네, 어머니가 다 보셨어. 전화기 너머로 딸의 숨소리가 멈췄어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전화기 너머의 침묵이 계속됐어요. 아버지, 그게 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지야, 어머니가 얼마나 충격받으셨는지 알아? 죄송해요. 그게 제가 지금 당장 와. 얘기해야 할 게 많아. 네. 전화가 끊어졌어요.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괜찮아? 모르겠어. 가슴이 답답했어요. 숨 쉬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30분 후, 딸이 황급히 달려왔어요.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남편이 문을 열었어요. 아버지, 엄마, 딸이 들어오자마자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딸의 얼굴엔 눈물이 가득했어요. 하지만 저는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 저 정말 나쁜 짓 했어요.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딸이 바닥에 이마를 대고 울었습니다. 남편이 차갑게 물었어요. 민지야, 어머니가 3년 동안 뭐 하신 줄 알아? 알아요. 정말 알아?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서 무릎 아픈 걸 참으면서 너희 애들 봐주신 거 알아? 알아요. 그런데 너는 그걸 꿀 빨았다고 표현했어? 딸이 고개를 들었어요. 아버지, 그건 친구한테 그냥 가볍게 남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어머니 희생을 가볍게 여긴 거야?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럼 뭐야? 3천만 원 모았다고 좋아한 게 뭐야? 딸이 입을 다물었어요. 저는 그제야 입을 열었습니다. 민지야, 내 엄마, 엄마한테 나는 뭐였니? 엄마, 진짜 물어보는 거야. 나는 내 엄마였어? 아니면 공짜 육아 도우미였어? 엄마,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뭔데? 목소리가 떨렸어요. 3년 동안 매일 봐주면서 엄마는 한 번도 돈 달라고 안 했어. 왜냐면 너는 내 딸이니까. 손주들은 내 핏줄이니까. 엄마, 그런데 너는 그 시간을 돈으로 계산했더구나. 한 달에 100만 원씩. 딸이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더 아픈 건 말이야. 가슴을 쥐어뜯었습니다. 그 돈으로 더 큰 집 사려고 했다며? 엄마한테는 한마디도 안 하고. 엄마, 그건 말해봐. 왜 말 안 했어? 엄마가 아시면 뭐라고 하실까봐. 뭐라고 하게? 저희가 너무 잘 사는 것 같으니까. 그 말에 가슴이 무너졌어요. 그래. 엄마가 무릎 망가뜨리면서 번 돈으로 너희가 잘 살까봐 숨긴 거구나. 엄마,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그럼 무슨 뜻이었는데?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어요. 딸이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민지야, 엄마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무릎 아파서 병원 가야 하는데 못 갔어. 너한테 미안해서. 친구들 만나고 싶었는데 못 만났어. 손주 봐야 해서. 엄마, 남편이랑 영화 한 편 보고 싶었어. 여행도 가고 싶었어. 근데 다 참았어. 왜? 우리 딸 힘들까 봐. 손주들 예쁘니까. 목이 메었습니다. 그런데 너는 엄마를 꿀 빨았다고 표현했어. 친구한테.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딸이 엎드려 울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갑자기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여보. 남편이 달려왔어요.
괜찮아? 가슴이 아파.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여보, 119, 119 불러. 남편이 다급하게 전화를 꺼냈습니다. 엄마, 딸이 제 손을 잡았어요. 하지만 저는 점점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아, 이러다 죽는 건가? 눈을 떴을 때 병원 천장이 보였어요. 여기가 어디? 여보, 정신 차렸어? 남편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병원이야. 급성 스트레스로 쓰러졌어. 그랬구나. 몸에 힘이 하나도 없었어요. 민지는 복도에 있어. 들어오겠다고 하는데. 들여보낼까? 아니, 알았어. 남편이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들어왔어요. 이순자님 정신 차리셨네요. 네. 과로와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일시적 쇼크 증상이었습니다. 혈압도 많이 올라가 있었고요. 며칠 입원 관찰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몸과 마음 모두 많이 지쳐 계세요. 의사 선생님이 나가고 다시 조용해졌어요. 남편이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정말 그만해야 해. 알아. 민지 만나고 싶어?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은. 아니야. 복도에서 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버지, 엄마 좀 보게 해주세요. 안 돼. 어머니가 아직 내 얼굴 보고 싶지 않으시대. 아버지, 제발. 민지야, 넌 지금 회사 가야 하는 거 아니야? 순간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건 어머니가 쓰러져서 병원에 계시는데 너 회사 가야 하는 거 맞지? 죄송해요. 어차피 어머니도 널 안 보실 거야. 발소리가 멀어졌어요. 남편이 다시 들어왔습니다. 갔어. 회사 갔구나. 응. 중요한 회의가 있대. 쓴웃음이 나왔어요. 그래. 회의가 더 중요하지. 여보. 괜찮아. 이제 알았으니까. 눈물이 또 났습니다. 나는 딸한테 엄마가 아니었어. 그냥 편리한 도구였던 거야. 그날 오후 병실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딸이었어요. 받지 않았습니다. 또 울렸어요. 또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가 왔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회의 끝나고 바로 갈게요. 엄마 사랑해요. 휴대폰을 내려놨습니다. 사랑한다. 그 말이 이제는 믿어지지 않았어요. 저녁 7시, 딸이 병실에 들어왔어요. 엄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엄마, 저 회의 끝나자마자 달려왔어요. 엄마, 민지야. 네, 엄마. 너 지금 몇 시에 왔어? 7시요. 나 몇 시에 쓰러졌는데? 오전 11시요. 8시간이나 지났네. 엄마, 회의가. 그래, 회의가 중요하지. 엄마보다. 딸이 입을 다물었어요. 민지야, 나한테 솔직하게 말해봐. 천천히 딸을 바라봤습니다. 만약 내가 오늘 죽었으면 너 어떻게 할 거였어? 엄마, 무슨 말씀을. 대답해. 어떻게 할 거였냐고. 그런 일은 없잖아요. 만약이라고 물었잖아. 딸이 고개를 숙였어요. 장례식 치르고 슬퍼했을 거예요. 그 다음엔 모르겠어요. 알려줄까? 눈물을 닦았어요. 너는 일주일쯤 울다가 다시 육아 도우미 구했을 거야. 한 달에 100만 원 주면서 엄마, 그리고 친구한테 카톡 보냈겠지. 엄마 돌아가셔서 슬프긴 한데 이제 도우미 써야 해서 돈이 나가네 유유 이렇게. 딸이 울음을 터뜨렸어요. 엄마,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왜? 사실이잖아.
남편이 말렸어요. 여보, 그만해. 내가 너무 힘들어. 아니야. 말해야 해. 딸을 똑바로 봤습니다. 민지야, 나는 내가 나쁜 딸이라고 생각 안 해. 다만, 목이 메었어요. 너는 엄마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겼어. 그게 제일 아파. 죄송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미안하다고 다야? 3년 동안 내가 잃어버린 시간은, 망가진 무릎은 제가 보상해 드릴게요. 보상? 웃음이 나왔어요. 돈으로 보상한다는 거야? 그 3천만 원으로? 엄마, 됐어. 나는 그런 거 필요 없어. 고개를 돌렸습니다. 민지야, 나가줄래? 엄마, 지금 내 얼굴 보기 싫어. 나가. 엄마, 제발. 나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딸이 비틀거리며 병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그리고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남편이 제 손을 잡았어요. 여보, 괜찮아? 아니, 하나도 안 괜찮아. 눈물이 계속 났습니다. 나 정말 바보였지? 아니야. 바보였어. 딸이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어. 근데 아니었어. 여보, 나는 그냥 편리한 무급 도우미였어. 돈 안 들이고 쓸 수 있는. 가슴을 쥐어뜯었어요. 이렇게 아플 줄 몰랐어.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병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딸을 용서할 수 있을까? 아니, 용서하고 싶을까? 잘 모르겠었어요. 한 가지 확실한 건 이제 예전으로는 못 돌아가. 관계가 깨졌어요. 신뢰가 무너졌어요. 딸을 보는 제 눈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새벽 3시 휴대폰이 울렸어요. 딸이었습니다. 엄마, 주무세요? 잠이 안 와서.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철없었어요. 엄마 사랑해요. 문자를 읽었어요. 하지만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한다. 그 말을 이제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휴대폰을 내려놨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새벽 하늘이 보였습니다. 어두운 하늘에 별이 하나 반짝였어요.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지? 딸과의 관계는 이미 돌이킬 수 없이 깨졌어요. 손주들도 이제 쉽게 볼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럼 내 인생은 65년을 살았습니다. 그중 3년을 손주 육아에 바쳤어요. 그리고 그 3년이 제 인생에서 가장 아픈 시간이 됐습니다. 눈물이 또 흘렀어요. 하지만 이번엔 조금 달랐어요. 슬픔만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결심 같은 게 생기고 있었어요. 이제 내 인생을 살아야겠다.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희미한 새벽빛이 병실 창문 너머로 스며들고 있었어요. 3일 후 병원에서 퇴원했어요. 남편이 휠체어를 밀어줬습니다. 천천히 가자. 고마워. 병원 로비를 지나가는데 누군가 달려왔어요. 딸이었습니다. 엄마, 쌍둥이를 데리고 온 거예요. 할매의 할매. 아이들이 달려와 제 다리를 껴안았어요. 준이, 서진이.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손주들은 아무 잘못이 없는데 딸이 다가왔어요. 엄마, 퇴원하시는 거 알고 애들이 보고 싶다고 해서. 엄마, 집에 모시고 갈게요. 제가 간병할게요. 아니야. 엄마, 됐어. 나는 우리 집에 갈 거야. 엄마, 제발 기회를 주세요. 딸의 눈에 눈물이 가득했어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민지야, 나 좀 혼자 있고 싶어. 남편이 휠체어를 밀었어요. 뒤에서 딸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엄마, 발걸음을 멈추고 싶었어요. 돌아가서 안아주고 싶었어요. 하지만 못했습니다. 아직은 아니야.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집에 돌아왔어요. 익숙한 거실, 소파에 앉으니 온 힘이 빠졌습니다. 여보, 물 좀 줄까? 응, 고마워. 물을 마시는데 눈물이 또 났어요. 왜 이렇게 눈물이 많이 나는지 남편이 옆에 앉았습니다. 여보,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모르겠어. 민지한테 연락은 할 거야?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은 못하겠어. 그날 밤 휴대폰에 딸의 문자가 수십 개 와 있었어요. 엄마, 편히 쉬세요. 엄마, 저녁 드셨어요? 엄마, 약은 챙겨 드셨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엄마, 사랑해요. 하나하나 읽었습니다. 하지만 답장은 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대답해야 하지? 말이 안 나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초인종이 울렸어요. 남편이 문을 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딸의 목소리였어요. 거실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방에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장인어른 어머님은 방에 계셔. 그런데 아직 만나고 싶지 않으신데. 네. 딸이 한숨 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거 반찬이랑 과일인데요. 냉장고에 넣어 드릴게요. 그래, 고맙다. 30분 후, 딸이 돌아갔어요. 남편이 방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여보, 민지가 반찬 해왔어. 그래, 만나지 않을 거야? 응, 아직은. 남편이 한숨을 쉬었어요. 여보, 언제까지 이렇게 지낼 건데? 모르겠어. 민지도 반성하고 있잖아. 알아. 하지만 마음이 열리지 않았어요. 반성한다고 다야? 일주일이 지났어요. 딸은 매일 집 앞에 왔습니다. 문 앞에 반찬을 놓고 갔어요. 쪽지도 함께요. 엄마, 오늘 날씨 좋아요. 산책 좀 하세요. 엄마, 이건 엄마 좋아하시는 나물이에요. 엄마, 사랑해요. 정말 죄송해요. 쪽지를 하나하나 읽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딸을 만날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열흘째 되는 날, 초인종이 또 울렸어요. 이번엔 제가 문을 열었습니다. 딸이 깜짝 놀라 저를 봤어요. 엄마, 엄마 괜찮으세요? 말없이 딸을 바라봤습니다. 딸의 얼굴은 많이 수척해져 있었어요.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고 살도 빠진 것 같았습니다. 들어와. 네, 들어오라고. 거실 소파에 마주 앉았어요. 딸은 고개를 숙인 채 말을 못했습니다. 저도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지야, 네 엄마.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들을게요. 심호흡을 했어요. 이제 못 봐줘. 손주들. 딸의 얼굴이 굳었어요. 엄마, 엄마도 이제 내 인생 살고 싶어? 엄마, 그럼 저는 내가 알아서 해. 어린이집 보내든 도우미 쓰든. 엄마, 제발. 딸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엄마도 나이 들어가. 이제 내 건강 챙기고 싶어? 알아요. 엄마 말씀 다 맞아요. 근데 딸이 울먹였어요. 엄마가 안 계시면 저는 정말 어떡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속에 쌓였던 모든 게 터져 나왔어요. 민지야. 네. 너는 지금도 모르는구나. 뭐요? 내가 뭘 잘못했는지. 일어섰습니다. 다리가 떨렸지만 참았어요. 민지야, 너 지금 엄마한테 뭐라고 했어?
엄마가 안 계시면 어떡하냐고. 그래, 내 걱정만 했지. 엄마가 얼마나 아팠는지, 엄마가 뭘 포기했는지는 생각 안 하고 목소리가 떨렸어요. 내가 궁금한 건 오직 하나야. 나는 어떡하지? 그것만. 아니에요, 엄마. 아니긴 뭐가 아니야. 처음으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딸이 깜짝 놀라 몸을 떨었어요. 민지야, 엄마가 3년 동안 뭘 했는지 알아? 애들 봐주셨죠? 그뿐이야? 엄마는 3년 동안 내 인생을 포기했어. 눈물이 주르륵 흘렀어요. 친구들 만나는 거 포기했어. 여행 가는 거 포기했어. 남편이랑 영화 보는 것도 포기했어. 엄마, 병원 가는 것도 미뤘어. 너한테 미안해서. 무릎이 아파서 밤에 잠도 못 잤어. 근데 다음날 또 너희 집에 갔어. 죄송해요. 미안하다고 다야? 민지야, 너 그거 알아? 딸을 똑바로 봤습니다. 엄마가 제일 슬펐던 게 뭔지 알아? 뭔데요? 너한테서 고맙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엄마는 마음 한편이 허전했어. 왜냐면 그게 진심인지 아닌지 모르겠더라고. 딸이 고개를 들었어요. 이제 보니까 알겠더라. 너는 엄마를 당연하게 여겼어. 엄마가 해주는 모든 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럼 뭐야? 엄마 덕분에 우리 완전 꿀 빨았지. 딸의 카톡 내용을 그대로 말했어요. 이게 고마워하는 사람이 할 말이야? 엄마, 그건 그 돈 아껴서 3천만 원 넘게 모았어. 엄마한테는 말 안 한다. 딸이 고개를 떨구었어요. 민지야, 이게 너의 진심이었어. 인정해. 네, 죄송해요. 민지야. 딸을 바라봤어요. 엄마가 화난 건 내가 돈을 모은 게 아니야. 엄마를 속인 게 화가 나는 거야. 엄마, 3년 동안 엄마 희생을 당연하게 여긴 게 화가 나는 거야.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엄마는 엄마로서 존중받고 싶었어. 공짜 도우미가 아니라. 엄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딸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엄마만 생각했어야 하는데, 저만 생각했어요. 그때였어요. 딸의 가방에서 뭔가 떨어졌습니다. 낡은 수첩이었어요. 집어들었어요. 이게 뭐야? 그건 펼쳐봤습니다. 그리고 숨이 멎었어요. 수첩엔 일기가 적혀 있었어요. 딸의 일기였습니다. 2023년 3월 15일. 오늘 엄마가 또 애들 봐주셨다. 엄마 무릎이 안 좋으신 것 같은데 괜찮으실까? 걱정된다. 2023년 5월 20일. 엄마가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이신다. 주름도 더 깊어지신 것 같고 내가 너무 의지하는 건 아닐까? 근데 어쩔 수 없잖아. 회사 그만둘 수는 없고 2023년 8월 3일. 오늘 엄마가 계단에서 비틀거리셨다. 가슴이 철렁했다. 이러다 큰일 나는 거 아닐까? 무서워. 한 장 넘겼어요. 2024년 1월 10일. 친구들이 내 엄마 정말 대단하다고 한다. 근데 나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다. 엄마니까. 지금 생각하니 너무 죄송하다. 2024년 6월 15일. 오늘 엄마한테 또 주말에 봐달라고 했다. 엄마는 그래 하시는데 목소리가 힘이 없으셨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2024년 11월 30일. 수진이한테 엄마 덕분에 꿀 빨았다고 한 게 계속 마음에 걸린다. 왜 그런 말을 했을까? 나 정말 나쁜 딸이다. 마지막 장을 넘겼어요. 2025년 1월 22일 어제. 엄마가 병원에 쓰러지셨다. 나 때문에. 3년 동안 엄마가 얼마나 힘드셨는지
이제야 알았다. 아니, 알고 있었다. 그냥 외면한 거다. 내가 편하니까. 내가 돈이 아까우니까. 나는 정말 나쁜 딸이다. 엄마, 미안해요. 정말 죄송해요. 엄마를 잃을까봐 너무 무서워요. 이제라도 제대로 된 딸이 되고 싶어요. 엄마, 사랑해요. 수첩을 덮었어요. 딸을 바라봤습니다. 딸은 얼굴을 묶고 울고 있었어요. 엄마, 저 진짜 알고 있었어요. 엄마가 힘드신 거. 근데 외면했어요. 제가 편하니까. 저 정말 나쁜 딸이에요. 딸의 어깨가 들썩거렸습니다. 가슴이 미어졌어요. 이 아이도 알고 있었구나. 그냥 외면한 거였구나.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화가 났어요. 하지만 동시에 안쓰러웠습니다. 민지야. 네. 엄마. 엄마가 화난 건 말이야. 목이 메었어요. 내가 나쁜 딸이어서가 아니야. 너도 힘들었을 거야. 일하면서 애 키우는 게. 엄마. 하지만 눈물을 닦았어요. 그래도 엄마한테는 솔직했어야 해. 엄마, 저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네. 엄마니까 당연히 해주시겠지. 이런 생각으로 대하면 안 돼. 죄송해요. 한참을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민지야, 엄마는. 네. 아직도 화가 나. 네. 배신감도 들어. 네. 하지만 딸을 바라봤어요. 그래도 너는 내 딸이야. 엄마. 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 범벅인 얼굴. 민지야, 엄마는 이제 못 봐줘. 예전처럼은. 알아요. 주 1회. 그것도 내 컨디션 좋을 때만. 네. 그리고 너는 도우미를 구해. 알았지? 네, 엄마. 엄마는 이제 엄마 인생을 살 거야. 네. 그러세요. 딸이 고개를 숙였어요. 그리고 민지야. 네. 다음에 또 엄마를 당연하게 여기면. 그때는 정말 끝이야. 알겠지? 네. 네, 엄마. 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요. 약속할게요. 이제 어른이야. 엄마한테 의지하지 말고 내가 알아서 해봐. 네.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딸도 일어섰습니다. 들어가. 애들 기다리겠다. 엄마, 오늘은 이만 가. 네. 엄마, 사랑해요. 딸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안았어요. 처음엔 굳어 있었지만 천천히 딸을 안아줬습니다. 엄마도 사랑해. 하지만 예전 같지는 않았어요. 뭔가 달라졌습니다. 딸이 나가고 혼자 소파에 앉았어요. 남편이 다가왔습니다. 여보, 괜찮아? 응. 정말? 응. 이제 좀 시원해. 가슴속 응어리가 조금 풀린 것 같았어요. 할 말은 다 했어. 이제 민지가 어떻게 하는지 지켜봐야지. 잘했어, 여보. 남편이 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붉게 물들어 있었어요. 이제 새로운 시작이구나. 딸과의 관계도, 제 인생도, 모든 게 달라질 거예요. 예전으로는 돌아갈 수 없지만,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야지. 작은 미소가 지어졌어요.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6개월이 흘렀어요. 2026년 7월 아침 9시 여유롭게 일어났습니다. 알람 소리 없이 자연스럽게 눈이 떠졌어요. 아, 상쾌하네. 창문을 열었습니다. 시원한 바람이 들어왔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평화로운 아침이었습니다. 거실로 나가니 남편이 커피를 내리고 있었어요. 일어났어? 잘 잤어? 응, 푹 잤어. 오늘 뭐 할 거야? 오전엔 병원 물리치료 가고, 오후엔 미자, 언니랑 영화 보기로 했어. 그래, 좋겠다. 남편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요즘 표정 정말 밝아졌어. 그래, 거울을 봤어요. 정말 얼굴이 밝아진 것 같았습니다. 물리치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휴대폰이 울렸어요. 딸이었습니다. 엄마, 통화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이번 주 토요일, 오실 수 있으세요? 토요일? 무슨 일인데? 준이 서진이 돌잔치 이후로 처음으로 가족사진 찍으려고요. 엄마도 같이 찍으면 좋겠어서요. 그래, 알았어, 갈게. 감사해요, 엄마. 전화를 끊고 미소가 지어졌어요. 많이 달라졌네. 예전 같으면 딸은 이렇게 물어보지 않았을 거예요. 엄마, 토요일에 오세요. 이렇게 통보했겠죠.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오실 수 있으세요? 하고 물어봤습니다. 작은 변화지만 큰 의미가 있었어요. 조금씩 배워가고 있구나. 토요일 오후 딸의 집에 갔어요. 6개월 만에 가는 거였습니다. 초인종을 누르니 딸이 나왔어요. 엄마, 오셨어요? 응, 들어오세요. 아이들이 엄마 기다렸어요. 거실로 들어가니 쌍둥이가 달려왔어요. 할매의 어머, 우리 아가들 많이 컸네. 할매, 보고 싶었어. 아이들을 안았습니다. 여전히 예쁘고 사랑스러웠어요. 하지만 예전처럼 매일 보지 않으니 더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사위도 인사했어요. 어머님, 오랜만이에요. 건강하시죠? 그래, 많이 좋아졌어. 다행이에요. 어머님 없이 저희가 애들 키우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사위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이제야 어머님이 얼마나 대단하신지 알겠어요. 그래, 고생 많지? 네. 진짜 힘들어요. 도우미 분이 와주시긴 하는데, 그래도 사위의 얼굴이 피곤해 보였어요. 딸도 달라져 있었어요. 머리는 대충 묶여 있고, 옷도 편한 집옷이었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엔 피곤함이 묻어났어요. 엄마 앉으세요. 제가 차 가져올게요. 그래. 딸이 부엌으로 갔어요. 예전 같으면 제가 차를 가져왔을 텐데, 이제는 딸이 저를 챙겨주네요. 이것도 좋은 변화네.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엄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응, 좋아. 친구들이랑 등산도 다니고, 영화도 보고. 와, 좋으시겠다. 딸의 눈에 부러움이 어렸어요. 너도 가끔은 4시간 가져. 도우미 분도 계시잖아. 네. 근데 돈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서 일주일에 3일만 오시거든요. 그래도 없는 것보단 낫지. 네. 맞아요. 딸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엄마, 사실은요. 딸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저, 이제야 알겠어요. 엄마가 얼마나 힘드셨는지. 그래. 네. 도우미 분 없는 날은 정말 죽을 것 같아요. 애들 보면서 집안일하고 밥 차리고 엄마는 이걸 3년 동안 하셨잖아요. 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정말 대단하세요. 존경해요. 엄마, 그때 정말 죄송했어요. 진심으로요. 딸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알아. 엄마도 알아. 그때 준이가 달려왔어요. 엄마, 나 배고파. 알았어. 금방 줄게. 딸이 일어나려는데 제가 말렸어요. 내가 줄게. 엄마, 괜찮아. 간식 정도는 할머니가 줄 수 있지. 부엌으로 가서 과일을 깎았습니다.
아이들에게 주니 잘 먹더라고요. 할매가 깎아주니까 더 맛있어. 그래, 많이 먹어. 따뜻한 기분이 들었어요. 이렇게 가끔 오는 것도 나쁘지 않네. 오후 3시 가족 사진 찍을 시간이었어요. 사진관에 도착했습니다. 자, 이쪽으로 서주세요. 사진사가 위치를 잡아줬어요. 뒤쪽에 저와 남편, 앞쪽에 딸 가족. 하나, 둘, 셋. 찰칵. 사진이 찍혔습니다. 사진을 확인했어요. 모두가 웃고 있는 사진.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제 표정이 밝았어요. 진짜 웃고 있었습니다. 억지로 웃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요. 이 사진 좋네. 남편이 말했어요. 응, 좋다. 딸도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 사진 액자로 만들어서 우리 집에 걸어 놓을게요. 그래, 그러렴.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남편이 제 손을 잡았어요. 여보, 행복해? 응. 정말? 응. 진짜로. 남편이 미소 지었습니다. 다행이다. 요즘 표정 보면 정말 살아있는 것 같아. 그래. 응. 예전엔 눈빛이 죽어 있었거든. 그랬나? 그럼. 매일 피곤하고 힘들어 보였어. 근데 이제는 달라. 남편이 제 어깨를 안았어요. 이제 좀 사는 것 같아.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생각했어요. 지난 6개월을 돌아봤습니다. 병원에 쓰러지고 딸과 크게 싸우고 관계가 끊어질 뻔했던 그때는 정말 힘들었어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하지만 지금은 그래도 잘 풀렸어. 딸은 조금씩 변하고 있었어요. 저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존중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완벽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노력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나도 변했어. 예전에 저는 딸을 위해 모든 걸 포기했어요. 딸이 원하면 무조건 들어줬죠. 엄마니까 당연하지 하면서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제 한계를 알고 제 인생도 소중히 여기게 됐어요. 이게 맞는 거였어. 다음 날 아침 남편과 함께 등산을 갔어요. 산 정상에 올라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와, 전망 좋다. 그러게. 여기 올라온 지 얼마 만이야? 5년? 아니, 그 이상인 것 같은데. 맞아. 민지 임신하고 나서 한 번도 못 왔지. 5년 만에 오는 산. 5년 동안 제가 얼마나 많은 걸 포기했는지 새삼 느껴졌어요. 이제는 안 그래도 돼. 산에서 내려와 근처 카페에 들렀어요. 커피를 마시며 남편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보, 다음 달에 제주도 갈까? 제주도? 좋지. 2박 3일 정도로. 민지한테 손주 봐달라고 하지 말고 우리끼리. 그래, 그러자. 남편이 환하게 웃었어요. 우리도 이제 좀 살아야지. 맞아.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딸이었습니다. 엄마, 통화 괜찮으세요? 응. 저기, 다음 주 수요일에 혹시 시간 되세요? 왜? 애들 예방접종 해야 하는데. 도우미 분이 그날 못 오셔서요. 혹시 같이 가주실 수 있으세요? 예전 같으면 바로 그래 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미안한데 그날 친구들이랑 약속 있어. 아, 그러시구나. 알겠어요. 엄마 괜찮아요. 제가 다른 방법 찾아볼게요. 좋은 시간 보내세요. 그래, 고마워. 전화를 끊고 남편이 물었어요. 민지 뭐래? 예방접종 같이 가달래. 근데 거절했어. 잘했어. 응, 이제는 괜찮아. 예전엔 거절하면 죄책감이 들었어요. 내가 너무 이기적인 건가? 하고요. 하지만 이제는 알았습니다. 거절할 수 있는 것도 권리야.
저녁에 집으로 돌아왔어요.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딸이었어요. 엄마,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셨어요? 사랑해요. 미소가 지어졌어요. 답장을 보냈습니다. 응, 좋은 하루였어. 엄마도 사랑해. 짧지만 따뜻한 대화. 이 정도면 충분했습니다. 2주 후, 손주들 생일이었어요. 4살이 됐습니다. 딸의 집에 갔어요. 엄마, 오셨어요? 응, 생일 축하해주니야, 서진아. 고마워요, 할매. 아이들이 안겼어요. 선물을 줬습니다. 와, 할매가 사준 거야? 그래, 할매가 골랐어. 고마워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케이크에 촛불을 켰어요. 다 같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호! 아이들이 촛불을 껐어요. 박수가 터졌습니다. 따뜻한 순간이었어요. 저녁을 먹은 후 딸이 말했어요. 엄마, 오늘 저희 집에서 주무시고 가세요. 아니야, 집에 가야지. 그래요? 그럼 조심히 들어가세요. 예전 같으면 딸이 서운해했을 거예요. 엄마가 손주 생일인데 자고 가지도 않네 하면서요. 하지만 이제는 딸도 이해했습니다. 제게도 제 삶이 있다는 걸요. 현관 앞에서 딸이 말했어요. 엄마, 오늘 와주셔서 감사해요. 뭘 당연하지. 아니에요. 당연한 게 아니에요. 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도 엄마 인생 사셔야 하는데. 그래도 와주셔서 고마워요. 예전엔 몰랐어요. 엄마도 엄마 인생이 있다는 걸. 딸의 눈에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이제는 알아요. 엄마 사랑해요. 엄마도 사랑해. 두 사람은 꼭 안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지하철 안. 남편이 물었어요. 오늘 기분 어때? 좋아. 정말 좋아. 그래. 응. 민지가 많이 컸어. 맞아. 이제 어른이 된 것 같아. 응. 창밖을 바라봤어요. 밤하늘에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괜찮아. 몇 달이 더 흘렀어요. 어느 날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어린이집 댁이 드디어 됐어요. 어머, 정말 축하해. 네. 다음 달부터 애들 어린이집 보낼 수 있어요. 딸의 목소리가 밝았어요. 이제 좀 숨통이 트일 것 같아요. 그래, 다행이다. 엄마 덕분이에요. 엄마가 그때 저한테 정신 차리게 해주셔서 제가 이렇게라도 버틸 수 있었어요. 민지야. 진심이에요, 엄마. 고마워요. 전화를 끊고 생각했어요. 그때 제대로 말하길 잘했어. 만약 그냥 참고 넘어갔다면 지금도 똑같이 살고 있었을 거예요. 무릎은 더 망가졌을 테고 제 인생은 없었겠죠. 후, 안도의 한숨이 나왔어요. 저녁 남편과 산책을 나갔어요. 동네 공원을 걷는데 벤치에 할머니 한 분이 앉아 있었어요. 예전에 병원에서 만났던 그 할머니였습니다. 어머 할머니, 이순자 할머니, 반갑게 인사를 나눴어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좋아요. 이제 손주 매일 안 봐요. 어머, 저도요. 할머니가 환하게 웃었어요. 저도 딸한테 말했어요. 이제 못 본다고. 그랬더니 어린이집 보내더라고요. 저희 딸도요. 두 할머니는 웃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어요. 남편이 옆에 누우며 말했습니다. 여보, 행복해? 응. 많이? 응, 많이. 정말이었어요. 예전보다 훨씬 행복했습니다. 손주를 덜 보는데도요. 아니, 덜 보기 때문에 더 행복한 건지도 몰랐어요. 여보, 응? 고마워. 왜? 그때 내 편 들어줘서. 당연하지. 남편이 제 손을 잡았어요.
당신은 내 아내니까. 고마워. 눈물이 살짝 났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어요.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여유롭게 일어나 창문을 열었어요. 따뜻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친구들과 점심 약속이 있었어요. 오후엔 남편과 영화 보기로 했고요. 저녁엔 딸에게 영상통화로 손주들 얼굴 보기로 했습니다. 완벽한 하루네. 옷장을 열고 예쁜 옷을 꺼냈어요. 오랜만에 화장도 제대로 했습니다. 거울을 보니 밝아진 제 얼굴이 보였어요. 현관문을 나서며 생각했습니다. 지난 3년은 힘들었어요. 무릎도 망가졌고 마음도 많이 다쳤습니다. 딸과의 관계도 깨질 뻔했죠. 하지만 그 시간이 있었기에 이제 제대로 된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됐습니다. 딸은 제가 엄마이기 전에 한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저도 제 인생을 소중히 여기게 됐고요. 엘리베이터를 타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야 내 인생을 사는 것 같아. 65년을 살았습니다. 그중 마지막 몇 달이 가장 저다운 시간이었어요. 늦었지만 괜찮았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어. 밖으로 나가니 햇살이 따뜻했어요. 바람도 시원했습니다. 친구들이 있는 카페로 걸어갔어요.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무릎도 예전보다 훨씬 나아졌어요. 이렇게 사는 거구나.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어요. 손주 서진이의 영상이 왔습니다. 할매, 오늘 어린이집 갔어. 재밌었어. 영상 속 서진이가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할매도 잘 지내? 사랑해. 할매도 사랑해, 서진아.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어요. 카페에 도착했어요. 친구들이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순자야, 오랜만이다. 응, 정말 오랜만이야. 요즘 얼굴 정말 밝아졌다? 그래, 고마워. 친구들과 수다를 떨었어요. 웃고 떠들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런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오후 남편과 영화를 봤어요. 오랜만에 보는 영화관. 팝콘도 사고 콜라도 샀습니다. 데이트 같네. 남편이 웃으며 말했어요. 맞아, 데이트야. 마지막으로 언제 했더라? 10년 전? 그러게. 너무 오래됐다.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영화관에 들어갔습니다. 영화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저녁에 딸에게서 영상통화가 왔습니다. 엄마, 오늘 영화 어땠어요? 재밌었어. 다행이다. 엄마, 요즘 정말 행복해 보여요. 그래. 네, 표정이 완전 달라지셨어요. 딸이 미소 지었어요. 엄마가 행복하시니까 저도 기분이 좋아요. 고마워, 민지야. 엄마 사랑해요. 엄마도 사랑해. 영상 통화를 끊고 소파에 앉았어요. 남편이 차를 가져왔습니다. 여보, 오늘 하루 어땠어? 완벽했어. 정말? 응.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별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사는 거였구나.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어요. 오늘 하루를 떠올렸습니다. 친구들과의 웃음, 남편과의 데이트, 딸과의 따뜻한 대화, 손주들의 밝은 얼굴, 모든 게 완벽했어요. 행복하다.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남편이 제 손을 잡았어요. 여보, 내일은 뭐 할 거야? 수영 배우러 가려고. 수영? 갑자기? 응, 하고 싶었거든. 예전부터. 그래, 좋지. 배워봐. 고마워. 남편이 미소 지었습니다. 당신이 하고 싶은 거 다 해. 이제. 응, 그럴게. 눈을 감았어요.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이제는 확신할 수 있었어요. 제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요. 딸에게 선을 그은 것, 제 인생을 되찾은 것, 모두 옳았습니다. 물론 딸과의 관계가 예전 같지는 않았어요. 좀 더 거리가 생겼죠. 하지만 그게 오히려 좋았습니다. 건강한 거리였으니까요. 이제는 괜찮아. 손주들도 사랑하지만 제 인생이 우선이에요. 딸도 소중하지만 저 자신도 소중합니다.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것도 좋지만 나를 잃어버릴 정도로 희생할 필요는 없었어요. 균형. 그게 중요한 거였습니다. 잠이 스르륵 왔어요. 마지막으로 생각했습니다. 내일은 어떤 하루가 될까? 기대됐어요. 내일도 모레도 앞으로의 모든 날들이요. 이제는 제 인생이니까. 제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으니까.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렇게 편안한 잠에 빠져들었어요. 새로운 내일을 꿈꾸며